오늘은 신혼부부 돈 관리를 위해 꼭 해야 할 4가지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결혼 관련 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혼 상대방의 조건을 세세하게 따지고 결혼 자금이나 집안일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자고 하면서 서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더 손해를 봐도 아쉽지 않을 상대와 결혼을 해야죠. 내가 덜 받아도 더 줄 수 있음에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죠.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건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결혼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할 때에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따내려는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조건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결혼인데도 말이죠. 결혼은 손익을 따지는 계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입니다. 어쨌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합심하여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사랑만으로 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돈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오늘 소개하는 4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자산 현황 공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서로의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것을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연봉, 자산, 부채를 모두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와 관련된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숨기지 말고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리스, 할부 어떠한 종류건 모든 부채를 공개하세요. 나중에 몰랐던 부채가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되면 재테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다면 규모는 얼마나 되고 부모님이 알아서 변제할 수 있는지 혹은 변제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죠. 신혼 초반에 명확하게 합의해두지 않으면 훗날 커다란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 합치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각자의 월급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을 한 통장에 합쳐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무조건 합쳐서 함께 관리하세요. 월급을 한 계좌에 모은 후 저축액을 먼저 떼어놓고 공용생활비와 각자의 용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누구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것인지를 가지고도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산 분할을 할 때 누구의 명의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는 명의보다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실랑이를 벌여서 감정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을 합친다는 것은 단순히 한 통장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가계 관리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돈의 수입,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또한 필요할 때마다 수입 지출 현황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개인 용돈의 사용 내역은 서로 터치하지 않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개인의 생활은 존중해 주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 지출 예산서 작성입니다. 가계 지출 예산서를 작성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세요. 예상되는 지출을 계산해서 저축비, 고정비, 변동비로 나누어 지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 비중을 높이는 것이죠. 저축비의 비중은 소득, 나이,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보다는 높아야 하고 가능하면 40에서 60%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계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지출 항목에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검토하면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세요. 그리고 고정비로 비정기 지출 대비 저축을 따로 설정해두세요. 해당 항목은 재산세, 자동차 보험료, 경조사비 등 1년 중 언젠가 발생하는 지출을 대비하여 미리 빼놓는 돈입니다.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하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예산 외의 지출이 많아지면 정확한 지출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정기 지출 대비 저축을 고정비에 넣어 매월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경조사비의 기준도 미리 협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은근히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 지출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를 실천하며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예산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꾸준히 관리하면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테크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노후 준비만 해도 꽤나 큰 돈이 필요하죠. 부부가 함께 구체적인 재테크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기간과 목표 금액을 명확히 정한 후 이에 맞는 저축 또는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정 계획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하니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라는 말은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만 자금 운용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면 내가 다 한 거지. 당신이 뭘 했어? 라는 생색의 말이 나올 것이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면 돈을 왜 그렇게 관리했어? 라는 원망의 말이 나올 겁니다. 기쁨도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부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재테크 계획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관리해 나가세요. 이렇게 협력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 관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통장을 합치고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명확한 재테크 목표를 세운다면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한 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협력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재정적 안정은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표 양식은 위 구글 시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